해상법 제6-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계품운송 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운송인의 양육 및 인도에 관한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인의 양육 및 인도에 관한 의무는 운송 채무 이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최초 단계에서 부담하는 수령 및 선적에 관한 의무와 대응되는데요. 양육 및 인도는 운송계약 당사자가 아닌 수하인 또는 선화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그의 의무를 이행하고 또 이 의무의 이행으로 운송계약이 종료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입항 및 운송물 도착 통지 의무입니다. 운송물의 양육 인도를 위하여 운송계약에 정해져 있거나 수하인이 지정한 또는 선화증권에 기재된 양육항에 선박을 입항시켜야 하고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정하여진 양육장소에 정박하여야 합니다. 양육항에 입항한 후 양육장소에 정박하게 되면 수하인에게 운송물의 도착을 통지하게 되는데 계품운송계약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선화증권을 발행하고 양육항에서 누가 선화증권 소지인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통지에 가름하여 광고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양육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물의 양육은 선창에서 운송물을 꺼내 이것을 선측까지 옮기는 작업입니다. 선측에서 암벽 혹은 작은 배에 양육하는 작업을 의미하는데요. 인도는 육지의 대리점 창구업자 등에 의해 행하여지기 때문에 양육은 인도의 전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계품운송계약에서는 운송인이 양육 의무를 부담하는데요. 자기의 비용과 위험으로 운송물을 선창에서 인도 장소까지 반출하게 됩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3일 선고 2019-205947 판결인데요.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보관, 운송, 양육 및 인도 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송인은 운송채무의 최종 단계에서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된다. 여기서 운송물의 인도는 운송물에 대한 점유 즉 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정당한 수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정해진 양육항에 도착한 후 운송물을 선창에서 인도 장소까지 반출하여 보세 창구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그 운송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도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물 인도 의무에 관해서 운송인은 양육항에서 정당한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운송인이 인도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운송계약은 완전히 종료하게 됩니다. 인도는 운송물의 양육과 동시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화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 부수비용, 채당금, 채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훼손 또는 해난 구조료로 인한 부담액 등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선장은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운송인은 이들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운송물을 경매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인도의 형태는 대량 운송물을 단시간 내에 양육하기 위하여 운송물은 먼저 양육되고 인도는 운송인의 육상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즉 부두 운영자나 창구업자, 운송 주선인 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송물의 인도란 운송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인 점유가 운송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므로 운송물이 수하인의 점유하에 들어가거나 수하인이 수령을 게을리한 때에는 공탁 또는 세관이나 그 밖의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운송물의 인도 실행을 선화증권과 상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화물 인도 지시서가 선화증권을 대신하게 됩니다. 운송인은 선박이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선화증권 소지인으로부터 선화증권을 회수하고 후급 운임인 경우에는 제807조에서 규정한 운임 기타의 비용 등을 징수한 후 화물 인도 지시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선화증권을 회수하고 화물 인도 지시서를 교부하는 것이 곧 선화증권의 상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선화증권 소지는 이를 운송인 지정의 양육 대리업자 혹은
본선 선장에게 제시해 화물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화물 인도 지시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운송인이 본선 선장 혹은 양육 대리업자에 대해 상환의 선적 운송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취지를 지시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운송인이 선명, 분명, 개수, 수량, 하인, 선화증권 번호 등을 기재하고 발행할 때 이들 기재사항은 선화증권 그 외 선적 서류와 조합의 기재가 일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화물 인도 지시서 교부의 효력은 화물 인도 지시서의 교부에 의해 운송물의 점유가 선화증권 소진에게 이전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데요. 화물 인도 지시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운송물의 인도가 현실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유가 이전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6월 28일 선고 2005-22404 사건인데요.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모락스가 발행한 화물 인도 지시서만을 제출받고서 그 화물 인도 지시서가 이 사건 선화증권의 발행인이나 그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화물을 반출한 이상 원고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인도 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그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그와 같이 인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주의를 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송인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인은 운송물을 정당한 수화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때 정당한 수화인이 누군가가 첫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화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와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따로 운송계약 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화증권을 교부함으로써 증권 뒷면약관에 의하여 운송계약의 체결과 그 내용을 추정하게 되는 계품운송계약에서는 선화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라면 유통선화증권을 발행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선화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는 것은 김형식 선화증권이나 해상 화물운송장을 발행하고 운송물을 수령할 정당한 수화인을 사전에 지명하는 방식으로 운송계약이 이행되는, 즉 비유통 운송증서가 발행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유통 운송증서가 발행된 경우에 운송물 인도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유통 운송증서는 비유통 김형식 선화증권이나 해상 화물운송장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정당한 수화인은 증서상 수화인으로 기명된 자, 이것을 기명수화인이라고 하죠. 이러한 자를 의미하는데요. 수화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는 송화인과 같은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수화인이 그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화인의 권리가 송화인의 권리보다 우선하게 되는데요. 운송인은 수화인의 청구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운송인의 의무는 운송계약의 상대방인 송화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인데, 격지자 사이의 거래인 운송계약의 특수성에 비추어 법이 특별히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드문 일이지만 기명수화인이나 지정된 수화인이 없는 경우에는 운송계약의 상대방인 송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판이 2003년 10월 24일 2001-72296 사건입니다. 선화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해상 운송에 있어 수화인은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송화인의 권리가 우선되어 운송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지만,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송화인과 같은 권리를 보유하고,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화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화인의 권리가 송화인에 우선하게 되는 바, 그와 같이 이미 수화인이 도착한 화물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인도 청구를 한 다음에는 비록 그 운송계약에 기한 선화증권이 뒤늦게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화증권의 소진이 운송인에 대하여 새로이 운송물에 대한 인도 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화인의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화인의 법적 지위는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운송물 인도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운송의 장소적 진행에 따라 수화인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데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수하인은 운송계약상 아무런 권리 의무를 갖지 못하고 송하인만이 운송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에는 수하인은 운송계약상의 송하인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데요. 즉 운송물 인도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고 자기 명의로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하인은 운송인으로부터 송하인에 대한 모든 항변 사유로서 대항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송하인의 권리는 여전히 존속하기 때문에 양자의 권리가 병존한다고 하겠습니다.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에는 수하인은 운송계약상의 송하인과 같은 권리, 즉 운송물 인도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고 자기 명의로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하인은 운송인으로부터 송하인에 대한 모든 항변 사유로서 대항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송하인의 권리는 여전히 존속하기 때문에 양자의 권리가 병존한다고 하겠습니다.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하게 됩니다.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운송계약의 취지에 따라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체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훼손 또는 해난 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선장은 위의 금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하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학설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송하인의 권리를 취득하고 일정한 경우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송하인 대리설, 사무관리설, 권리이전설, 제3자를 위한 계약설, 인격융합설 등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수하인의 지위는 운송의 특수성에 적용하기 위하여 법률로 인정된 지위라고 보는 특별규정설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리의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하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운송인이 선의인하는 수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가지는 운송물에 관한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운송인의 송하인 수하인에 대한 권리 및 채무는 그 청구 원인에 의하여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제814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 채무는 제8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운송인과 그 제3자 사이에 제814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814조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재판상 청구를 받은 운송인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소송 고지를 하면 3개월의 기간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그 밖에 종료된 때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통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물 인도 의무에 있어서 정당한 수하인은 유통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진이 됩니다. 운송인은 선화증권과 상환하여 선화증권 소진에게 운송물을 인도해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가인도 또는 보증도를 하거나 화물 인도 지시서에 의하여 선화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화물 인도 지시서란 선화증권이 발행되어 있는 운송물에 대하여 운송인 또는 선화증권 소지인이 선화증권을 분할하거나 선화증권을 운송인이 회수하고 이와 상환하여 발행하여 화물 인도 지시서와 운송물의 현실 인도를 실현하는 증서라고 하겠습니다. 수통의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2인 이상의 소지인이 경합하게 됩니다. 양육항에서는 어느 한 통의 증권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 청구를 하더라도 선장은 인도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소지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는 다른 선화증권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만약 2인 이상의 선화증권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 청구를 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양육항에서 수통의 선화증권 중 한 통의 소지인에게 운송물의 일부를 인도한 후 다른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잔여 운송물에 대하여도 같습니다. 운송물이 공탁된 경우의 선화증권 소지인 간의 권리에 있어서는 수인의 소지인 간에는 공통되는
전 소지인으로부터 먼저 교부를 받은 증권 소지인의 권리가 다른 소지인의 권리에 우선합니다. 격지자에 대하여 발송한 선화증권은 그 발송한 때를 받은 때로 봅니다. 양육항 외에서는 선장은 선화증권의 각 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판이 2007년 6월 28일 선고 2005-22404 사건입니다. 해상 운송 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 운송 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운송인은 선화증권상의 수화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로서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화인 또는 수화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바,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화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화인의 화물 인도 청구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보세창고업자가 해상운송 화물의 실수입자와의 임치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보관하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해상운송 화물이 자신들의 지배를 떠나 수화인에게 인도된 것은 아니고 보세창고업자를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는 해상운송 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가 끝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고 적법한 수령인에게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 대리점의 의무 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 제공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비록 보세창고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실수입업자인 주식회사 준엔터프라이즈 CNC의 의뢰에 따라 보세창고에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통관상의 자료만을 확인한 채 이 사건 화물을 준엔터프라이즈 CNC에게 반출 인도해 줌으로써 그 회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이 사건 선화증권을 소지한 수화인인 원고은행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인도 청구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치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 보증도 가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의 항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선화증권보다 선박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선화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하거나 또는 매수인의 거래은행 또는 그 밖의 제3자의 보증장을 받고 선화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운송물이 양육항에 도착함에 상관없이 선화증권의 도난, 유실 등 수화인이 선화증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어서 본선을 출항할 수 없게 되어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수화인은 운송물의 수령이 불가능해 유리한 상기를 잃게 됩니다. 운송인은 선화증권을 나중에 입수한 후 운송인에게 돌려줄 것을 조건으로 선화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수화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나중에 선화증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정당한 증권 소지인에 대해 운송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증도는 증권의 회수 불능에 대비해 수화인의 거래은행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보증장을 운송인에게 제출하게 되는데요. 보증장을 제출하고 운송물을 인도받는 것을 보증도라고 합니다. 보증장에는 선화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운송인이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가 기재됩니다. 이와 같은 보증도는 송화인 또는 수화인이 발행할 수가 있는데요. 은행의 보증장, 은행이 연대보증한 보증장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는 수화인이 부도가 난다든지 했을 때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은행의 연대보증을 받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보증도에 대해서는 선화증권의 상환증권성에 반함으로 무효로 해석된 적도 있지만 현재는 판례상 상관습으로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관습법으로 형성되었다, 이미 확립되었다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은 이것은 일종의 탈법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습법으로 확립이 되었다기보다는
그냥 사실인 상관습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증도의 효력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정당한 증권 소진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보증도 또는 가도에 의하여 수하인이 선화증권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제3자가 수하인으로부터 그 운송물을 선의 취득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진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세 장치장 선령자의 책임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운송물의 인도를 담당하는 보세 장치장 선령자, 보세 창구업자라고 하는데요. 등은 선화증권의 정당 소진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품 운송 계약에서는 운송물이 인도될 때까지 운송물의 보관과 인도의 책임이 운송인에게 있으므로 영업용 보세 창구도 운송인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운송인과 계약에 의하여 운송물을 보관 및 인도하는 행위를 수탁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영업용 보세 창구에 운송물을 입고시킨 경우에는 운송인이 보세 창구업자를 통하여 운송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보세 창구업자에게도 선화증권 회수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보세 창구업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은 대법원의 태도는 합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경우에는 보세 창구업자가 실수입자와 공모하여 보세 창구에 입고된 화물을 무단 반출함으로써 화물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의 중과실에 의하여 선화증권 소진의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보세 창구업자는 일반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화물을 보관하고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운송인의 피용자가 아니므로 보세 창구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운송인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실수입업자의 지정 보세 창구와 영업용 보세 창구를 구분하여 영업용 보세 창구에 입고한 경우에는 운송인과 창구업자에게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을 묻지만 수입업자의 지정 보세 창구에 보관한 경우에는 운송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개품 운송 계약에서는 운송물이 인도되기 전에 수하인이 보세 창구를 지정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고 이러한 경우는 용성 계약에서 보세 창구로 운송물의 실제 인도가 이루어질 때나 가능하므로 개품 운송 계약의 경우와 용성 계약의 경우로 구분해야 할 문제이지 수하인 지정 보세 창구인지 영업용 보세 창구인지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판 1990년 2월 13일 88다카 23735 사건입니다. 운송인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선화증권과 상환으로 운송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운송계약상의 통지선에 인도하고 그가 이를 불법 반출 멸실시킨 경우에는 선화증권 소지인의 선화증권에 의한 운송물 인도 청구권이 이행불능되게 된 것이므로 운송인은 운송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판 1991년 4월 26일 90다카 8098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외국 선박회사인 소외 노라시아 라인과 OCL이 홍콩 현지 법인인 소외 반도상사 홍콩 리미티드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운송물을 수령하여 이 사건 선화증권을 발행하고 원고가 그 적법한 소지인으로서 이를 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과 위 노라시아 라인의 국내 대리점인 피고 청경해운과 위 OCL의 국내 대리점인 피고 협성해운이 소외 태현 실업주식회사 등 실수요자들에게 소외 서울신탁은행 남대문 지점 등의 연명으로 된 화물 선취보증장과 선화증권의 통지 수령인으로 되어 있는 홍콩 반도상사의 모회사인 소외 반도상사 주식회사의 실수요자 확인서를 받고 선화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운송물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선화증권상의 화물에 대한 권리침해의 책임이 있다 하여 선화증권 이면에 기재된 면책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보증도로 인한 손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다음은 대판 2000년 11월 14일 2000-30950 사건입니다. 이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 해상 운송 화물의 하역 작업이 반드시 선화증권 소진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선화증권의 제시가 있어야만 양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바
운송인은 화물을 선화증권 소지인에게 선화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 이행을 다한 것이므로 선화증권 소지인이 아닌 선화증권상의 통지 수령인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양하 작업을 완료하고 화물을 하역회사의 일반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사실만으로는 화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화물의 인도 시점은 운송인 등의 화물 인도 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이 하역회사의 보세 장치장에서 출고된 때라고 할 것이다. 해상 운송 화물은 선화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고 선화증권 없이 화물이 적법하게 반출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선화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여 운송인으로부터 화물 인도 지시서를 발급받지 못한 통지 수령인의 요구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하면 이 화물이 무단 반출되어 선화증권의 소지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장치장 서령자가 화물 인도 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화물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선화증권의 소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다음은 대판 2005년 1월 27일 2004-12394 사건입니다. 해상 화물 운송에 있어서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화물은 선화증권과 상환으로 선화증권의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 대리점이 선화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멸실케 한 경우에는 선화증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운송인의 국내 선박 대리점이 실수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가 지정하는 영업용 보세창고에 화물을 입고시킨 경우에는 보세창고업자를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운송인의 국내 선박 대리점이 선화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한 것이라거나 선화증권의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할 화물을 무단 반출의 위험이 현저한 장소에 보관시킨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실수입자와 공모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화물을 무단 반출함으로써 화물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박 대리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선화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수입 화물의 실수입자와의 임시계약에 의하여 수입 화물을 보관하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수입 화물이 자신들의 지배를 떠나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은 아니고 보세창고업자를 통하여 수입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는 수입 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입 화물을 보관하고 적법한 수령인에게 수입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운송인 또는 그 국내 대리점의 의무 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영업용 보세창고업자는 일반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화물을 보관하고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 대리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수입 화물의 보관 및 인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 및 그 국내 선박 대리점이 영업용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 인도 지시서에 의한 인도입니다. 화물 인도 지시서의 교부는 개품운송 계약에서는 운송인이 그의 본점,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선화증권 소지인으로부터 선화증권을 회수하고 운송물의 인도 장소에서 운송물을 반출받을 수 있도록 지시하는 화물 인도 지시서를 증권 소지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운송인의 선화증권 상환은 증권의 회수와 화물 인도 지시서의 교부로 이어지기 때문에 운송물의 현실 인도는 화물 인도 지시서를 제시하고 터미널이나 보세장치장에서 운송물을 반출할 때 실행이 됩니다. 이외에도 운송물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 양도, 보증도, 가도 또는 매도인을 비밀로 하기 위하여 선화증권이 발행된 운송물에 대하여 다시 선화증권 소지인 또는 운송인이 화물 인도 지시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물 인도 지시서는 운송물의 실제 인도를 지시하는 증서인데 운송인이 선장, 부두 운영자, 하역업자 또는 창구업자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지시하는 형태로 교부하게 됩니다. 화물 인도 지시서가 발행된 경우 운송물의 인도 시점은
화물 인도 지시서에 의하여 운송물이 하역업체의 보세장치장에서 출고된 때인데요. 화물 인도 지시서에 의한 운송물의 인도는 선화증권의 상환증권성에 대한 예외라기보다는 실행을 위한 절차의 일부라고 보아야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개품운송 계약과 구분하기 위해서 용선계약의 경우 수화인이나 선화증권 소진이 화물 인도 지시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화증권의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송물의 선적과 양육 등을 용선자가 부담하는 FIO 조건으로 용선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때 운송물이 본선에서 양육되는 순간 수화인에 의한 실제 인도가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후 수화인의 보관하에 있는 물건에 대한 반출 등의 처분은 수화인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화증권이 발행되었다면 용선계약상의 인도와 선화증권 발행인으로서 운송인이 증권 소진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관계는 별개이기 때문에 증권 소진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선화증권 소진이 아닌 수화인에 의한 운송물의 반출은 선화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위반하여 증권 소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나 선화증권 소진이 발행한 화물 인도 지시서로 운송물을 반출한 경우에는 증권 소진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찾을 수 없으므로 선화증권의 상환증권성 위반도 따질 필요는 없어집니다. 수화인이 보세장치장 설행자에게 운송물 전체에 대한 화물 인도 지시서를 제시하여 그 운송물 중 일부만을 출고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사정으로 후에 출고할 의사로 그대로 둔 경우 그 시점에서 운송인은 운송물 전체 인도를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판 2000년 11월 14일 2000다 30950 사건입니다. 선화증권 소지인이 아닌 선화증권상의 통지 수령인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양화작업을 완료하고 화물을 하역회사의 일반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사실만으로는 화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화물의 인도 시점은 운송인 등의 화물 인도 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이 하역회사의 보세장치장에서 출고된 때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판 2004년 1월 27일 2000다 63639 사건입니다. 항공화물의 운송이 있어서 운송인이 공항에 도착한 수입 항공화물을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항공화물이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의 지배를 떠나 수화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항공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항공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운송인은 항공화물 운송장상의 수화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로서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항공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화인 또는 수화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운송인이 지시 없이 수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화인의 화물 인도 청구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수화인 또는 수화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관세행정법규에 의한 화물의 반출에 대한 절차 및 통제는 관세징수 또는 수입 화물 관리의 효율성 등 관세행정을 위한 것일 뿐이므로 그에 따라 화물을 반출하였다는 사정은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성립된 임치계약에 의한 보세창고업자의 주의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 대판 2004년 7월 9일 2002다 16729 사건입니다. 우리의 국제항공화물 인도 관행에 비추어 항공운송인 또는 항공운송주선인이 공항에 도착한 수입 항공화물을 통관을 위하여 영업용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항공화물이 항공운송인이나 항공운송주선인의 지배를 떠나 수화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판이 2004년 7월 20일 2001다 67164 사건입니다.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선 적용되는데 위 협약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 운송 중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고,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항공 운송 중이란 수화물 또는 화물이 비행장 또는 항공기 상에서 운송인이 관리하에 있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항공 화물이 공항을 벗어나 보세 장치장에 반입됨으로써 항공 운송은 종료된 것이므로, 보세 창구업자들이 화물을 항공 화물 운송장 원본이나 운송 주선업체가 발행하는 화물 인도 지시서를 받지 아니하고 인도함으로써 수화인이 입게 된 손해는 항공 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위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판 1997년 6월 24일 95-40953 사건입니다. 운송인으로서는 운송물을 선화증권의 소지인에게 선화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운송인이 선화증권 소지인의 인도 지시 내지 승낙에 따라 운송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선화증권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송인이 그와 같은 인도 지시 내지 승낙을 한 선화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물 인도 의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판이 2005년 2월 18일 2002-2256 사건입니다. 수화인이 보세장치장 서령자에게 운송물 전체에 대한 화물 인도 지시서를 제시하여 그 운송물 중 일부만을 출고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사정으로 후에 출고할 의사로 그대로 둔 경우, 그 시점에서 운송인은 운송물 전체의 인도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 다음은 대판 2006년 4월 28일 2005-30184 사건입니다. 혼재 항공 화물 운송장이 발행된 경우 송화인 및 수화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운송인이란 송화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실제 운송인에게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위임하고 하우스 항공 화물 운송장을 작성 교부한 자이다. 국제 항공 운송에 관한 법률 관계에 대하여는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 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국내 운송 취급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수화인에게는 화물 도착의 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수입회사의 청구에 따라 수출회사에 화물을 반송한 경우 수화인의 화물 인도 청구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다음은 공탁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화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게을리한 때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의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지체 없이 수화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하는데요. 수화인의 수령 거부 등으로부터 운송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선장이 공탁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나 운송 채무의 불이행이나 이행지체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탁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수화인을 확실히 알 수 없거나 수화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선장은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것을 인도하고 지체 없이 송화인 및 알고 있는 수화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수화인이 불명하거나 수화인의 수령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보관시키는 것은 운송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운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수화인을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현재 누가 선화증권의 소지인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수통의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 2인 이상의 선화증권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제8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의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한 때에는 선화증권 소지인이나 그 밖의 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수통의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 2인 이상의 선화증권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운송인은 누가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지 알 수 없고 정당한 권리자가 확정될 때까지 운송물을 계속하여 보관시키는 것은 운송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양육항에서 한 통의 선화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의 일부를 인도한 경우에는 인도하지 아니한 운송물에 대하여 다른 2인 이상의 선화증권 소지인이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제859조에 따라 공탁하는 운송물에 대하여는 수인의 선화증권 소지인에게 공통되는 전 소지인으로부터 먼저 교부를 받은 증권 소지인의 권리가 다른 소지인의 권리에 우선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화인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운송물 수령 의무입니다. 운송인이 운송물의 양육 의무와 수화인에 대한 도착 통지 의무를 이행하는데요. 운송물의 도착 통지를 받은 수화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양육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선적의 경우에 송화인이 운송물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응한 것인데요. 개품운송 계약에서는 운송인이 모든 화물을 양육하는 관습이 확립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에 관한 통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화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운송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이므로 유통선화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증권 소진, 비유통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기명수화인 또는 지명된 수화인을 의미합니다. 제804조 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화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804조 제1항과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과 수화인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05조 제1항 내지 제4항까지 규정에 반하여 수화인에게 불리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판 1988년 9월 27일 87 다카 2131 사건입니다. 1936년의 미국 해상물건운송법 제1편 제3조 제6항의 규정은 수화인이 화물을 인도받을 때 또는 화물의 멸실 손상이 외부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화물의 멸실 훼손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선화증권에 기재된 내용대로 화물을 인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어서 그 멸실 훼손에 관한 입증 책임을 전환시킨 것에 불과하고 수화인이 위 통지를 게을리하였다 하여 곧 운송인에게 지워질 운송계약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풀이되지는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화인의 운임 등 지급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화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 부수비용, 채당금, 채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훼손 또는 해난 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장은 제807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6-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